네, 안녕하세요.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 양재혁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눈이 멀었는지, 눈이 멀고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못 보냐면 이 땅에 선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단순히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선거는 단순히 정치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뭐 반장 뽑아야 되고 선생님 있어야 되고 교감, 교장, 뭐 총회장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처럼 선거는 우리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어른의 때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0년대에 있던 총선이랑 4년 뒤인 2024년에 있던 총선을 비교해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총선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선거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선택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고, 그와 반대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자리를 많이 얻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총선을 보면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이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여기가 84석을 가져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다르게 그 밑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이고 1위죠, 1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면서 보수파에게 더 많은 표가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교차 투표라고 해서 지역구에는 진보 쪽에다가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에서는 보수 쪽에다가 투표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현상인데, 사실 교차 투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뭔가 조작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만 봐도. 2020년 총선을 우리가 보았고 그 뒤에 총선인 2024년 총선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웃기게 아래에 있는 비례대표 자리를 보면 보수가 18표를 얻었고 진보가 1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진보가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뭐 보수가 더 많은 표를 얻는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아니면 비례대표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정직하게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분별해야 할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개표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는 개표 방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개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표위원을 세우고 막 부정선거 방지위원단도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을 개표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지역구는 전자개표를 진행을 해요. 전자로 개표를 하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수개표를 진행합니다. 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는 거대 정당들이 아닌 그 외의 정당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수많은 작은 장들이 창당이 되고, 뭐 거대 정당들도 이제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등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태여서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수많은 당들이 창당을 하고 출당을 하게 되면서 무슨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버린 거예요. 66cm나 될 정도로 길어져 버려서 그거 때문에 전자개표가 불가능해 버리고 무조건 수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하니까 2002년 이후 거의 뭐 18년 만에 첫 수개표를 진행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개표에서는 부정선거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개표랑 비교하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투표 결과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수개표에서는 거의 이제 요즘 시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무엇이 보여요? 그러니까 수개표를 진행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2020년 때나 2024년 때나 보수 우파가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자개표를 진행한 지역구 투표에서는 2020년 때나 2024년 때나 압도적으로 진보 좌파가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파는 전자개표를 통해서 결과 조작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손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아직도 조작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눈이 가려졌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파라고 하면서도 이 조작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조작한 세력과 똑같은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광명한 천사와처럼 가장해가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세력, 거짓 미디어와 거짓 선동은 사실은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예수의 세력, 사탄 숭배 세력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기는 길은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닫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점차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부정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당연한 결과들도 믿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냥 거대 세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포퓰리즘대로 먹고 살고 나중에 또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같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